우리나라 발효차가 참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말 그대로 불모진 상태에서 오늘날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은 한 그지 10년 안짝인데 순천대학교에서 차 농도를 위한 그 뭐랄까 무슨 학교를 했어요. 발효차 그 뭐 연수 그 과정을 했는데 대만의 동방민 만드는 기술자와 대학 교수를 초빙에다가 순천대학에서 그 몇 개월 과정으로 그 한 2년간에 걸쳐서 강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냥 뭐랄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다가 이제 말 그대로 과학화된 이 동방민 만드는 과정이 발효시키는 기술에 따라서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차를 따서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1등은 차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싸구려 차를 만들고 그게 전부 발효시키는 과정에 그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제도를 잘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맛이 없고 근데 발효라는 것이 발효를 잘못시키면 약간 시큼하니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잘 시간대별로 그제 발효를 잘 시켜나가면서 하면은 그 시큼하고 시금털털하고 그런 맛이 안 나고 맑은 복밀향, 꿀향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냐고. 그 지금은 옛날 사람들은 다 이제 참 어릴 때부터 차를 만들고 아버지한테 배우고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그래서 몸 스스로 몸으로 체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체득은 그 경험에다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차입은 우롱차는 따서 햇볕에다 시들리는 강발효 과정을 거쳐요. 근데 동방미 만드는 사람들은 오후 4시 넘어서 해가 약해졌을 때 가지고 이 지표면에 온도계를 와요. 가지고 25도 좌우될 때 그때 차를 시켜주는 식이죠. 그러니 좋은 차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는 뭐랄까 신경 쓸 그것도 안 돼 있고 그 정도로 참 모든 부분들이 참 엄격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좋은 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화계 쪽 가면은 화계장터 거기 가면은 한 대에 얼마씩 파는 막 이런 푸대다가 싸놓고 한 대에 얼마씩 파는 그런 막차가 있어. 그 차도 맛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입 따다가 그냥 햇볕에 말려가지고 차가 좀 누글누글 하면은 그때 왜냐면 차입은 모든 잎사구를 막 따면은 그 수분이 팽팽 있기 때문에 그때 비비면 다 깨져버려. 가루되어 버려. 그래가지고 그걸 햇볕에 말려가지고 수분이 어느 정도 날라가면 야들 누글누글해져. 그때 비비는 거예요. 그래야 입이 안 깨져. 그렇게 비벼가지고 그냥 응달하다만 말려. 그래가지고 그제 냄비에다가 팍팍 삶아서 보리차로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우리 차 우려 먹듯이 그 주인자 놓고 우려도 먹고 그런데 싸지만은 그래도 그런 대로 먹을 만해요.
제가 이제 그 의응자사 이제 실습하실 때 이 정확히 이게 딱 지렛대 역할만 잘하면은 이게 큰 것도 든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다가는 여기다 유약을 이렇게 미끄러 가지고 잘 안 잡혀. 자꾸 밑으로 내려가.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발효차를 그지 참 편하게 맛있게 먹으려고 샀는데 만든 사람마다 그 기술에 따라서 맛이 있고 없고 그러는데 재수 없어가지고 맛없는 차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경질하고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항아리에 담아놔. 항아리가 담아놓으면은 가가 항아리 안에서 발효가 돼. 근데 몇 년 지나면 맛있는 차가 돼. 이게 막 속았다고 속아지 부리고 막 버려버리지 말고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내 나름대로 내 그 숙성법으로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은 맛있는 차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효차는 묵으면 묵을수록 깊은 맛이 나면서 그 향도 좋아지고 맛있어요. 그래도 청석거리 사장님은 아직 나이가 젊어서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만드는 것도 공부도 하고 해서 이 정도 맛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쪽 우리나라 남쪽 순천 어느 쪽에 우롱차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롱차 잎을 따서 우롱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놈의 날씨가 아이고 이놈의 차나무가 우리 온대성 기후에 야가 잎이 크질 않고 소엽종이 되어버린 거야. 잎이 어느 정도 커야 반발을 시키는데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크들 못하고 째까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우롱차를 못 만들었어. 그렇게 우리도 발효차를 만들려고 옛날부터 그 노력을 했어요. 그럼 지금 판매하고 있는 우롱차는 다 그러면 우리나라 우롱차가 있어? 아니 뭐 오설록에 가면 막 우롱차 이런 거 티백에 해가지고 팔고 막 그러는 아, 그게 전부 대만 우롱차지. 아, 대만에서 우롱차를 수입해다가 그걸 티백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의 황차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황 과정을 거쳐서 차잎들이 노랗게 누렇게 띄우는 과정이 황차 제다 방법인데 그렇게 놓으면은 그냥 신선하고 상쾌한 맛만 있지 맑으면서 어떤 사람을 매혹시킬 수 있는 그런 향이 없어. 담담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차들이기 때문에 특히 참선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산속에 도가의 도사들이 도 닦는다든가 아니면 학자들이 정신 수양으로 해서 명상을 한다든가 그럴 때 마시기가 딱 좋은 게 이 황차예요. 어떤 특색도 없고
막 그 마음을 흔들리는 그런 것도 없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면서 정신을 맑게 하고 그저 은은하면서 그 참 공복이 딱 좋은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차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향이 있고 또 맛이 있고 아니면은 뭐 건강에 좋고 뭐 그런 뭐가 있어야 차가 팔려. 가지고 요즘 황차들은 오늘 만든 이 곽산 항아도 최소한 나흘을 걸쳐서 만들어요. 나흘을 걸쳐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방금 말씀대로 담담해. 맛과 향이. 색깔도 그저 누리끼리 하고 탕 색깔도 그저 연한 황록색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발효 시간을 짧게 해요. 왜냐하면 나흘간을 발효시킨다고 보세요. 어디도 못 가, 여행도 못 가. 그 이 황차 만들 때는.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은 그 맛 좋은 녹차나 뭐 저 홍차 같은 거 그냥 향이 얼마나 또 좋아. 우롱차 같은 건 막 그 뭐랄까 그 맑은 난향이 난다든가 뭐 복숭아 향 별별 향이 나나. 그러니까 그런 차들에 치이니까 황차가 안 팔려. 그래서 요즘은 약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이제 얘기하는 그 황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차잎을 이따 조금 이따 이제 보실 건데 차잎 색깔도 누리끼리인 게 아니라 약간 그 이제 푸른색의 누리끼리 발효를 덜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나라 중엽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명차들이 대부분이 황차였어요. 물론 녹차도 뭐 병라춘, 황산모봉, 뭐 이제 서호용정 유명한 녹차들도 많이 있는데 당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차들은 대부분이 황차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녹차는 잘못 먹으면 쓰고 떨고 또 이제 그 이제 제대로 살청 안 오고 그 뭐랄까 녹차 가지고 있는 그 독성을 냉한 성분을 그대로 그 이제 남겨놓으면은 잘못 만들면은 마시면은 속 쓰리고 구토 증세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참 맛도 담담하면서 뜨거운 물을 부어도 편하고 데려 먹기도 편하고 맛도 달달하고 구수하고 그러면서 그제 그제 몸에 좋은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황차들 많이 먹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황차 중에 대표적인 차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그지 우리가 시음을 안휘성. 안휘성은 그 녹차 산지 중에 가장 유명한 산지가 안휘성이에요. 유명한 녹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별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말 그대로 꼴짝이 산 중에 산이야. 산들이 병풍처럼 막 첩첩이 이렇게 쌓였어. 그래서 산 중에 산이라고 그래. 그 대별산 그 북쪽에 저수지에서 나오는 이제 그 차잎을 따서 만든 것이 그 유명한 당나라 때부터 유명하고 명나라 때는 극품 명차 중에 하나라고. 그 청나라 때도 매년 황실에 300건씩을 진공을 했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 청나라 말기 때부터 중국 국내
그저 사회가 불안하고 그 전쟁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차 문화라든가 차 만드는 어떤 그런데 방법들이 계속 연구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한 몇십 년간 그 이제 맥이 끊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1949년에 모택동이가 장개석 정부를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뒤로는 그 사람들은 이 문화보다는 대량 생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모든 인민들이 배불리 먹는 걸 최우선을 했기 때문에 차 문화라는 게 발전할 수가 없었고, 말 그대로 주개장막, 대나무로 엮어서 장막을 치는 것처럼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 몇 사람이고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 그러다가 이제 이 차도 1971년도 되면서 서서히 그동안에 이제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황실에 이렇게 진공하고 그런 유명한 차였는데 한 몇십 년 동안, 왜냐면 그 이제 청나라 말기 때부터 그 이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뭐 그 부위 그 무슨 유명한 영화 있잖아. 뭐 마지막 황제. 마지막 황제요? 그래가지고 청나라 말기 때부터 세계 열강들이 중국을 그 독차지하려고 상해 지역에 뭐 이제 불란서 조개, 뭐 일본 조개, 러시아, 뭐 영국, 미국 전 세계 열강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런 가운데 막 뭐라고 남경 사변 뭐 이거 대학살 사건,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어때 안정이 된 그런 사회에서 문화가 싹 트는데 사회가 불안하고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그러다는 그런 과정을 지난 뒤에는 또 북벌 뭐랄까 그 정권 그 모택동 정권과 남방의 그 장개석 정권, 그 두 정권이 서로 이제 막 공산당과 민주주의하고 막 내전이 수십 년을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표를 찍은 게 1949년 결국 그 모택동이가 이기고 난 뒤로 이제 내전이 이제 끝났는데, 그런 뒤로 이제 공산화되면서 모든 문화들이 거의 그제 없어지다면서, 특히 이제 1966년부터 10년간 전통문화 말살 운동, 문화 대혁명을 하는데 말로는 문화 대혁명이야. 그게 뭐냐? 고리타물 오고 옛날 관습에 젖어 있고 비창조적이고 그런 그 부르주아들을 전부 없애고 막 학교도 가지 말고 공장에 가서 열심히 뭐랄까 물건을 만들어서 막 많이 수출해 가지고 외화를 많이 획득해서 백성들이 배불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공산주의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라는 게 싹 틀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10년간 자기들은 문화 대혁명이야. 문화 대혁명인데 그 문화 대혁명이 전통 문화 말살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찰이며 뭐 심지어 그 운남성에 그 대대로 이어져 온 그 유명한 찻집에 그 보이차 저장 창고, 그런 땅굴들을 3분의 1을 불질러 버렸어. 그 막 보이차 한다 그러면 몇 억씩 오는 것들을 1960년대에 3분의 1을 전부 불질러 버렸어요. 이렇게 옛날 거에 그냥 뇌에 쪄들어 가지고 그 골동품에 감사하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이런 놈들 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그 문화 자체를 전부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남성에는 오래된 보이차가 없어요.
이제 안휘성은 온대 지역이라 녹차들이 대부분이 청명 전에 녹차를 만들어요. 근데 이 차는 그냥 산이 깊고 산이 높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잎사구들이 안 나와. 잎사구들이 안 나오니까 고구 전에 따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녹차들은 명전, 청명전에 차잎을 따서 만드는데 이 차는 그 청명 한참 지나서 고구 전에 이제 한 5일 전에 차잎을 따서 만드는데 그만큼 날씨가 춥고 산이 높고 골이 깊으니까 날씨가 추워서 잎들이 가늘고 길쭉길쭉해. 그래서 뾰족 나온 싹과 잎사구 하나 다른 거. 그래서 일창 1엽이나 일창 2엽까지는 따는데 대부분이 뾰족 나온 싹과 잎 하나 폈을 때 일창 1엽만 따서 만드는 게 이 곽산 황화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원래는 저 색깔이 약간 노른색이야. 누리끼리언이 노란색이야 황차야. 근데 딱 보기에 녹차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어. 과자 먹는데 과자 먹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곽산 황화 만드는 방법, 그 제자 방법까지 다 나오거든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황차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황, 회푸대 종이로 싸서 공기를 차단해서 그 안에서 누렇게 황변, 누를 황, 변할 변, 황변을 시켜서 띄우는 게 황차인데 이 차는 이 홍백이라는 차 말리는 기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수분을 70% 정도를 거의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산화 효소라는 것이 수분이 있고 온도가 있고 산소가 있어야 빨갛게 변하는데 수분을 70%까지 이렇게 날려버리면요 손으로 비비면 거의 가루가 될 정도로 바삭바삭해요. 수분이 없으니까 그 안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요게 이제 그 미세한 그 이제 산화 뭐 효소와 산소에서 그 안에서 빨갛게 못 변하고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이 곽산 황화만 이 탄량을 해가지고 황변을 시켜요. 근데 대부분 이 황차들은 전부 그제 솥에 덮어가지고 유념을 해서 비벼서 그 온도가 따끈따끈할 때 그걸 푸대 쪽에 싸가지고 우피지로 싸서 그 안에서 노랗게 변화시키는 게 그제 황차인데 이 차만 수분을 그래서 거의 70%까지 다 발산시켜 버려야 돼요. 수분이 남아 있으면 잎이 노랗게 변한 게 아니라 빨갛게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먹고 난 차잎 찌꺼기 그걸 뭐라 했지? 원차. 어? 뭐? 엽차. 어? 엽차. 엽차? 엽차. 엽차는 일본 사람들이 차를 우려 먹는 걸 엽차라고 그래요. 그래도 덜 졸아가지고 한 잔은 그 뭐랄까 하지 안 잊어버렸다. 엽저 엽죠. 밑에 깔리잖아. 아래 저 밑에 깔리는 차잎 그래서 엽저라고 그래. 엽죠. 이게 다 먹고 난 찌꺼기 잎사귀 찌꺼기야. 그러니까 이 엽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만 키우면은 어디를 가거나 속을 수가 없어요. 녹차라든가 보이차, 우롱차 모든 차 다 똑같아. 근데 우리가 엽저가 어떻게 생겨야 좋은 엽저인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장사꾼들을 속는 거야. 그래서 엽저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엽저가 그 노라면서 빛이 나야 돼. 근데 그런 황차가 지금 없어. 그래서 이제 탕색은 원래 황차의 탕색인 약간 푸른색을 띤 노란색, 녹황색인데 여기서 황색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원래 이제 황차예요. 근데 지금은 노란색보다는 이제 녹색이 더 많아요. 이제 다른 잔에서는 그게 잘 모르는데 이 백자잔에 보면은 탕색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찻잔이 어느 색깔이 가장 좋은 차탕을 볼 수 있는 좋은 찻잔이냐? 그건 대부분이 백자, 청자 자체는 푸른색이 많기 때문에 탕색이 그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탕색을 제대로 발효를 못 시키고 특히 이제 그 이제 지금 자네들이 먹고 있는 분청 잔에서는 잔 색깔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탕색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근데 탕색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백자잔이야. 백자잔인데 똑같은 백자잔이라도 조금 있다가
유심히 한번 봐. 우리 백 선생님 그 백자잔하고 그러지 우리 그제 석 여사님 이 백자잔 이 두 백자잔 한번 봐봐. 가까이 놓고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백자잔 이 똑같은 백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백자인데 색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백자는 우유색 나는 백자야. 그래서 우유유 그제 흰백 유백색이라고 그래. 근데 이것은 약간 새파란 색이 나잖아.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눈 오면 이제 유심히 눈이 색깔이 무슨 색이요? 어? 하얀색. 하얀색이지? 틀렸어. 하늘색. 약간 푸른색이다. 맞췄어. 눈을 가까이 보면 하얀색인데 이 설원 같은 데 가서 멀리서 보면 약간 푸른색이 나요. 그래서 그 똑같은 백자라도 푸른색이 나는 백자는 눈설자, 흰백자, 설백이라고 그래. 그래서 백자도 구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 이제 1300도 300도 그 이상까지 올라가면은 약간 푸른 빛이 나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온도에서는 약간 그 우유 색깔처럼 하얀색이 나오고, 그리고 그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구우면은 상아 알지? 상아 도장. 상아 도장은 누리끼리잖아. 누리끼리한 백색. 그래서 그걸 상아백이라고 해. 그래서 백자 잔도 설백, 유백, 상아백. 백자가요, 눈빛이 나는 설백, 눈설자, 푸른 빛이 나는 설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유 색깔처럼 하얀 유백이라고 해요. 우유해서 유백이 있고, 이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구우면은 상아처럼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백자를 상아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자 색깔이 세 가지예요. 그냥 백자가 다 백자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차를 마시면서 경험을 해보면은 설백 찻잔이 가장 좋은 탕색을 보여줘요. 왜냐? 녹차 가지고 있는 푸른색을 찻잔 자체가 약간 푸른색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빛나게 해줘. 근데 유백처럼 하얀 깨끗한 하얀색에서는 녹색이 죽어요. 그래서 약간 노랗게 보여요. 조금 이따 딸면은 이 탕색을 잘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중국의 백자잔은 전부 푸른색이 들어가 있는 그 설백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를 딸 때는 말을 하면 안 돼. 조금 쓰고 떴지? 말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놔둬가지고 쓰고 떫은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차를 데릴 때는 차 데리는 데만 정신을 집중을 해야 돼. 그래야 맛있는 차를 먹어.
보세요. 똑같은 백자인데 탕색이 저렇게 달라요. 이거 푸르게 응.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두 번째가 훨씬 낫다. 왜? 이게 더 맛있어요. 첫 번째 짠. 그지? 네. 첫 번에 너무 오래 놔뒀어. 안 떨고. 다르습니다. 향이 그 전통 황차 향이야. 은은하면서 그 신선하고 상쾌하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뭐랄까 이제 무의미하잖아. 무색무취하고. 그러니까 이런 차들을 그런데 이런 차들이 아주 여린 잎들만 가져서 다 비싸요. 차는 비싼데 덤덤하니 도 닦는 사람들이나 좋아할 그런 차들이 현대인들은 안 좋아하잖아. 하얀 대접 가져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차를 빨리 발전하려면은 마지막 이 엽조 보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싹이고 잎사귀 하나 핀 거예요. 그래서 이걸 2엽 싹 하나에다가 잎사귀 2개. 예, 이렇게 여린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니 이게 얼마나 고급차냐고. 고급차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다 비싸요. 근데 특색이 없잖아. 담담하면서 그냥 새봄에 상쾌하고 신선한 만큼 없지 특별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향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좋은 차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뭐랄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약발효를 시켜서 약간 녹차의 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잎들을 이렇게 일일이 일 삼아 가지고 이걸 잎사귀 하나씩 하나씩 다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빨리 차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물론 맛과 향을 감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엽조를 보고서 이 차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그걸 감별할 수 있는 그 눈을 빨리 키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고급차, 좋은 차의 정의는 뭐냐? 골라야 돼. 어느 것은 쌍만 하나 딱 따고, 어느 건 잎사고 한 3개, 4개 따고, 그런 거 고급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입이 고르야 돼. 그러면서 그 차입이 여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약간 이제 녹색이 아직 남아있는데 조금 더 황배를 조금 더 시켜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는 참 당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1300년 동안 명차 중에 명차였던 곽산 항화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전부 이 황차들을 녹차에 가깝게 만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